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비보북 프로 16X 제품을 리뷰를 하고 나서 그 영상에 가장 많이 달렸던 질문이 제피러스 M16 제품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제품을 살지가 고민이 된다, 어떤 제품을 샀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실제로 이 둘은 이 제품의 컨셉이 조금 다른 제품인데 이 둘을 비교하시는 거는 아마도 16인치에 16대 10 비율을 가진 모니터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둘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요즘 노트북들이 출시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16대 10 비율의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LG 그램이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레노버라든지 에이수스라든지 여러 브랜드에서 지금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16대 10 비율의 제품들이 또 다른 유튜버들도 이게 생산성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보북 프로 16X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리에이터용으로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CPU도 사양이 높고 그리고 메모리도 사양이 좀 높고 그리고 스크린도 사양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높은 사양대를 찾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피러스 M16과 이렇게 만나는 접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려면은 사양부터 한번 확실히 비교를 해보는 게 맞겠죠. 제피러스 M16과 비보북 프로 16X의 상태 스펙은 각 제품의 리뷰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비교할 수 있는 5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메모리, 그래픽, 모니터, 그리고 제품의 무게입니다. CPU는 먼저 인텔 i7 11800H와 R라인 5900HX입니다. 제조사가 달라서 전혀 다른 CPU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성능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제피러스 M16의 경우는 16기가 온보드를 가지고 있고 1개의 추가 슬롯이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 비보북 프로 16X의 경우는 32기가 온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더 이상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제피러스 M16의 경우도 듀얼 채널로 32기가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모리의 최대 스펙은 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그래픽카드는 제피러스 M16은 RTX 3060, 비보북 프로 16X는 RTX 3050 Ti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M16이 게이밍 제품이기 때문에 포지션상 절대적인 그래픽 성능은 당연히 더 높습니다. 그래서 3060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모니터는 그 반대죠. 제피러스 M16은 16대 10 비율의 QHD LCD 모니터를 가지고 있고 비보북 프로 16X는 동일 사이즈의 4K OLED 모니터를 가지고 있어서 색지연율이나 해상도에서는 압도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보북 프로 16X의 주 타겟층이 그래픽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이다 보니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 다 무게는 1.9kg 정도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휴대성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양에서 봤을 때 CPU가 비보북 프로 X 같은 경우에는 R라인 5900HX를 가지고 있고 제피러스 M16 같은 경우에는 i7 11800H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텔이고 AMD CPU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 둘을 이제 저스트하게 성능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제피러스 M16은 원래 16기가짜리인데 32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봤을 때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기 때문에 어차피 CPU랑 메모리는 비슷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래픽카드 부분이겠죠. 그래픽카드는 RTX 3060과 3050 Ti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픽카드가 되게 높아야 되는 프로그램, 이제 편집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네마 4D에서 옥테인 렌더까지를 내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래픽카드가 높아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피러스 M16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 그거 이외에 그냥 내가 프리미어라든지 애프터 이펙트를 쓸 거고 사진 편집을 하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쓸 거다. 그러면은 사실 이 둘의 성능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능 차이가 없다고 봤을 때는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 모니터일 수 있겠죠. 제피러스 M16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LCD에 QHD를 가지고 있습니다. 밝기가 500니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LCD 중에서는 가장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비보북 프로 X 같은 경우에는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죠. 4K 올레드는 사실은 뭐 범접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의 색감과 화질의 차이를 냅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 둘이 좀 다른데, 실제로 영상 말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결정은 어차피 소비자가 하는 부분인데, 내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가 이 제품 둘을 보고 결정하는데 가장 큰 기준을 가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도 조금씩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을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호도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절대적으로 더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단지 전체적인 사이즈가 비보 프로 16X가 약간 더 크다는 것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을 이렇게 포개해 놓고 보면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1cm 정도 위쪽으로 약간 더 크죠.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데, 크기는 비보 프로 16X가 약간 더 크지만 전체적인 제품의 두께는 제피러스 M16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반대쪽에서 보셔도 느낌은 거의 같고, 그리고 뒤쪽에서 보시면 양옆으로 사이즈도 비보 프로 16X가 약간 더 큽니다. 그리고 뒤쪽의 통풍구도 구조가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게이밍 제품인 제피러스 M16이 통풍 구조는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열어서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인데, 사진이 자세히 좀 비교가 잘 안되죠. 조금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판의 두께가 비보 프로 16X가 더 얇죠. 올레드 패널을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인 두께는 비보 프로 16X가 더 슬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판을 개방했을 때 높이는 비보북이 조금 더 크죠. 키가 1.5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제품의 힌지 구조 때문에 나는 차이입니다. 제피러스 M16은 에르고 리프트 힌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니터가 노트북 본체 뒤로 숨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에서 보면 약간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죠. 실제 사용자가 보는 화면 사이즈는 같지만 느낌상 비보북 프로 16X가 화면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키보드입니다. 비보북 프로 16X는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가 있는 풀사이즈 키보드를 가지고 있고, 제피러스 M16은 숫자 키패드가 없는 텐키리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외관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키보드 부분이죠. 제피러스 M16 같은 경우에는 옆에 숫자 키패드가 없는 텐키리스 구조로 되어 있고, 비보북 프로 16X 같은 경우에는 숫자 키가 있는 이제 풀사이즈 키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피러스 M16은 게이밍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숫자 키패드를 빼고 이제 텐키리스 구조로 나와 있고, 비보 프로 16X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라든지 그래픽 작업자용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 키패드가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실 때는 숫자 키패드가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비보북 프로 16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반 평상시에 쓸 때는 뭐 48dB 정도 수준 나오고, 최고로 소음이 심했을 때는 57dB, 58dB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피러스 M16이 왜 해외 리뷰어가 i9 CPU가 장착된 제품을 리뷰를 하면서 뭐 거의 70dB 육박한다,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제피러스 M16이 그렇게 시끄럽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소음이 그만큼 심하지는 않아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소음의 부분은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보셨다시피 최고로 갔을 때 거의 60, 59에서 60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60dB 정도 수준이면 일반 게이밍 노트북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은데, 해외의 리뷰어가 i9 제품을 리뷰를 하면서 뭐 70dB 가까이 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서 조금 이제 M16 제품은 많이 시끄러운 제품 아닌가요? 이렇게 좀 낙인 효과처럼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제피러스 G15랑 M16의 그 소음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게이밍 노트북들이 일반적으로 나는 정도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보북 프로 16X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라는 거, 뭐
몇 데시벨 차이가 안 나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조금 낮기는 낮으니까 조금 낮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품을 결론적으로 추천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가격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CPU가 i7 11800H를 가지고 있고 AMD R9 5900HX를 가지고 있고 32기가로 똑같이 맞췄다고 봤을 때 CPU랑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는 비슷하다. 그런데 나는 색감이랑 화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색감 쪽으로 또 중점적인 그런 부분이 뭐 있다 하시면은 아무래도 비보 5 프로 16X를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분들은 주로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쪽을 더 많이 다루실 거고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를 쓰시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사용하는 정도 조금 전문가 수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말고 나는 뭐 이제 그래픽 카드가 많이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시네마 4D에 옥테인 렌더까지를 구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영상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래픽 카드가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제피러스 M16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 둘이 근데 가격 차이가 사실은 32기가로 맞췄을 때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이 좀 넘네요. 30만 원 가까이가 차이가 나니까 이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절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30만 원이 뭐 나한테는 뭐 전혀 차이가 없는 거다. 뭐 부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고르면 되지만 실제로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15% 정도 수준에 가까운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게라든지 발열이라든지 소음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래픽 카드에 내가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은 모니터에 중점을 두느냐를 생각을 잘 하셔서 제품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혜였습니다.